꼬랑을 잘 파줘야 돼 지금. 왜냐면 저기 위에서 위 산에서 모든 물이 지금 이 바닥으로 이 밑에 논으로 지금 스미고 있기 때문에 꼬랑을 잘 파줘야 수해를 입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시장 연구소의 양태와 저희 수성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예산까지 왔습니다. 이 예산까지 왜 왔냐? 저희가 예산 컨설팅을 언제 했죠? 작년 가을에 했지. 작년 가을에 이 뒤편에 보이는 남는 땅에 나무를 심고 싶다 하셔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을에는 못 심고 이번에 봄이 와서 저희가 식재까지 하게 돼서 촬영을 왔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컨설팅만 해드리고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토목공사 때는 원래는 안 오잖아요. 토목공사 때 원래는 안 오는데 근데 오늘 어떻게 또 오셨어요? 여기는 장비들이 작년에 이제 예산 지역에 폭우가 심해가지고 수해 피해로 장비들이 지금 수해복구 쪽에 다 장비가 투입된 상태라 여기 구독자분이 전화가 온 거야. 필요한 사이즈에 맞는 그 장비를 구해보라 했더니 수해복구 현장에 다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서 장비를 못 구하겠다. 당분간은 못 구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이 일을 많이 해봤던 장비, 우리가 쓰는 장비를 이쪽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게 된 거지. 저 장비가 운반비 따로 받고 장비대 따로 받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여기는 구독자가 처음이잖아. 농사하는 게 처음이고 여기 장비들이 미리 지금 거름 깔면서 꼬랑을 팠는데 밭농사 채소 농사 짓는 식으로 꼬랑을 파놔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우리가 컨설팅 해주고 실컷 했는데 깊이 넓이 딱 이 경우가 왔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은 내가 컨설팅 했을 때 말한 그 깊이와 넓이를 안 파놔 버렸어. 그래갖고 두 번 작업은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 돈을 떠나서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루 더 시간을 빼서 아예 전라도 장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가서 출발해서 가서 작업 지시하고 내가 철수하는 게 무난하겠더라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지금 아침에 여기 도착을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냥 마음이 쓰여서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컨설팅 때 분명 이만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구독자님도 그대로 그 포크레인 기사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아무래도 나무 일을 많이 하는 포크레인들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어떠한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수행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전라도 장비를 직접 데리고 와서 저희 현장 감독 온 거죠. 네. 이런 게 저희한테도 좋죠. 저희도 이제 일할 때 좀 깔끔하고 저희가 좀 힘들어도 저희도 오늘 저 와이프랑 어제 새벽 1시 반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지금 한 4시간 잤거든요. 근데도 저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남김으로써 구독자님들한테도 많은 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영상에 남김으로써 구독자님도 더 영상에 남길 만큼 좀 당당하게 해주시겠구나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기쁜 마음으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정확하게 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형상 산에서 스미는 물이 많아. 비가 와가지고 그 비 피해로 여기 농사를 못 칠 정도의 그 피해가 아닌 여기 있다가 이제 계단식으로 된 이 토지이기 때문에 산에서 스미는 물, 비가 온 다음에 땅 속에 그 층을 따라서 그대로 물이 흐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먼저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물이 스미는 물이었었고 먼저 가을에 컨설팅 해줬을 때도 여기는 스미는 물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먼저 왔을 때 컨설팅 할 때 토사가 나무 심기엔 딱 좋았어. 돌도 있고 흙도 있고. 근데 이제 아침에 와서 이렇게 이제 파다 보니까 돌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 거야. 이 돌을 딴 쪽으로 다른 데로 또 이제 모아서 빼는 것보다 여기 꼬랑 판대, 이제 꼬랑 판대다가 다시 돌을 놔두면 어차피 스미는 물은 그 돌 사이로 흐르게 돼 있거든. 그 작업을 지금 지시를 했고 여기 지금 거름이 300톤이 깔렸어. 여기 이제 우리 구독자분이 거름을 구해서 300톤을 깔아놨는데 요 300톤 깐 요 거름을 지금 이 장비 불러서 깔아놔가지고 그 거름하고 흙하고 잘 섞여야 나무가 이제 심어졌을 때 뿌리가 한 살이 되고 탄력 받았을 때 쭉쭉 크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농사 짓는 식으로 표층만 뒤집는 게 아니라 나무는 이런 대형 장비로 한 1m까지 뒤집어져 버려야 세근이 1m까지 쭉쭉 뻗어가는 거고 거름 영양 상태가 좋은 게 탄력 받았을 때 1년에 막 3.4전씩 나무가 크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빨리 큰 만큼 우리 농가한테는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작업을 지시를 했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일단 하루 동안은 여기가 총 3,000평이잖아요. 하루 종일 꼬랑 파야겠네요. 이제 3일 동안 토목공사만 3일인 거죠? 토목공사만 3일. 큰 공사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네. 나중에 잘못하면 나무 심은 다음에 장비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후회도 안 되는 거야.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할 때 제대로 하고 그래도 이제 전라도에서 나무 작업만 하시는 A급 기사님이 오셔서 저희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고 큰 공사인데 제대로 하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뭐 몇십 년 동안 애들 데리고 있던 애들이고 이제 거래했던 동생들이니까 애들 일은 잘해. 삼촌들. 오케이. 좀 더 붙여야 돼. 먹어봐요, 성이. 아니 땅 유인을 높여야지. 여기 기록에 충분히 나오는데 이 바닥이 너무 높잖아. 제대로. 호랑이 너무 넓어가지고 땅이 좁아질까봐. 아니 저 이쪽에 더 한 50cm 더 까도 되는데 너무 멀리 까가지고.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기록에 맞춰가지고 저 땅 효율 한 줄라도 더 심어야지. 그냥 농가가 투자했을 때. 자, 여기 이렇게 보면 한 1m 정도 깊이 팠잖아. 파고 이제 여기다가 돌을, 남는 돌. 저쪽에서 한쪽서부터 이제 안 빼먹고 차근차근 파고 그러면서 또 이제 돌 나온 놈을 마저 여기다가 이제 돌을 쌀 거라고. 자, 깊이 측정을 위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돌을 제외하면 제가 훨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는 첫 번째고 그렇게 이제 스미는물이 위로 드러난 물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1m만 파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다음 단, 그 다음 단 지금 여기서 보면 저 세 번째 저 논도 물이 고여 있다고. 이게 스미는물이 그쪽이 많다는 얘기다고. 가볼까요? 그쪽은 이제 한 1m 20 정도 파야지. 가봅시다.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단 논이죠? 여기가 지금 4단. 4단 논.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 논이다 보니까 위에 1단, 2단은 물 빠지면 밑으로 가니까 나무 심기 좋은데 이제 밑에 3단, 4단이 이제 좀 더 이런 고랑 파는 걸 신경을 써줘야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좀 높으니까 그리고 돌이 섞여 있어가지고 여기는 물 빠짐이 좋은 게 1m만 판 거고 여기 지금 저 아래 보면 저기는 물이 고여 있다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로. 여기가 이제 2단. 2단까지도 1m만 파도 돼. 지금 보면은 물이 잘 빠져 있잖아. 2단은 좀 뽀송해 보이네요. 그냥 확실히. 보기에도. 2단이 제일 넓네요. 2단 단이. 확실히 3단부터 조금 짙네. 그렇지. 저기 지금 저 중간에 물이 고여 있잖아. 저기 보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 거름을 총 이 3,000평에 300톤. 그럼 10평당 1톤을 쏟아 넣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 할 때 기비를 최대한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나무한테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세 번째 밭도 엄청 크네요. 첫 번째 밭이 1단이 되게 작은 거였네. 그렇지. 점점 더 커졌지. 저 아래 건 저 뒤에까지 있으니까. 4단은 저기 밑에까지 있어. 땅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처음에 컨설팅 받고 이거 전체를 하나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 낙차들이 지금 아랫눈하고 윗눈하고 2m급 이상 나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이거 하나 만들면 썰매장이지 뭐. 그러지. 그런데 이제 여기 어르신은 이왕 돈 투자하고 농사 짓는 거 이제 아예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논으로 쓰겠다 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컨설팅하고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위에는 점점 그리고 여기 지금 3단하고 4단은 낙차가 2m 50급 난다고. 토목공사 그렇게 하면 뭔 문제가 아니라 나무 심고 나중에 2년 동안 계속 토사가 유실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 스미는물 잡아야 되니까 저 지금 첫 번째 파는데 제가 1m가 아니고 제가 2m 이상 깊게 파야 한다고. 그래야 스미는물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땅덩이가 큰데 경사가 클수록 사실은 중간 가로지르는 물길 또 따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효율이 떨어져서 일단 첫 파스 한번 나무 투자해서 좀 재미 보고 하면 그때 이제 흙을 받든가 논을 2개로 만들든가 이제 차후에 그렇게 하기로 여기 이제 구독자분하고 이제 어르신 아버님하고 아버님은 이제 무조건 그냥 하나로 만들자. 돈을 떠나서. 근데 이제 내가 컨설팅하고 보니까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나무 농사에는 그렇지. 이 계단식이 훨씬 좋아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내가 이제 제시한 의견대로 일단은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꼬랑 파고
나무 심고 관리 한번 해서 1차분 한번 재배해보고 하기로. 다행히도 이 4단이 저 밑에랑도 단차가 많이 나서 다행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 땅이 저 밑에 지금 길가에 붙어있는 진짜 맨 바닥이었으면 못 심지. 오스미는 온갖 문을 다 받으니까. 그러면 다행히 이제 물속에서 클 수 있는 버드나무 종류밖에, 그러니까. 나구송 메타밖에 못 심지. 메타. 그러니까 선택지가 좁아지는 다행히 제일 낮은 땅도 지금 단차가 한 5m 나는 것 같아. 4m? 4m 정도. 4m? 야, 괜찮네 땅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꼬랑만 제대로 깊게 파고 네. 스미는 물 잡고 중력수만 빠질 수 있게 하면 나무 뭐 웬만한 전수까지 키우는 지장이 없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또 보면 구독자님들 저희가 옛날에 물이 많은 땅은 꼬랑을 파야 된다 이 영상 올리고 구독자님들이 나름 공부를 하셔가지고 꼬랑을 나름대로 파서 저희한테 컨설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50cm 50cm 아니면 팠는데 비가 와서 이슬돼가지고 막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도 기존에 농사 짓던 장비들이 와서 파주니까 주인은 깊게 파라겠다는 거야. 여기도 그럼 나름 파라고 지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인이 걸음 깔면서 물이 안 빠지니까 이제 최대한 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는 상태고, 장비는 장비 쪽 이 일대에서는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농사일 때는 이 정도가 최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작물, 그러니까 다른 농작물 짓는 기준으로 깊게 파준 거네요. 근데 우리는 나무 기준으로 파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기준으로는 이 깊이 3분의 1도 안 된 깊이잖아. 아까도 이제 오자마자 그 얘기한 거거든. 화끈하게 파셔도 된다, 구독자님들. 나무는 유효토심이 다른 작물들은, 밭작물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뭐 감자를 키운다던가 아니면 뭐 진짜로 뭐 유실수 이런 것들을 키운다고 해도 뿌리가,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게 굵어지지가 않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뿌리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효토심,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 토심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쪽에서 50cm만 파도 골이 깊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저희가 하는 이 교목 농사, 교목 가로수 농사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가 이제 만약에 15점, 30점까지 키운다 했을 때 유효토심이 1m 이상, 1m 이상 나와줘야 되니까 꼬랑도 1m 이상 파줘야 유효토심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또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먼저 땅을 준비해 놓고 수학님께 뭔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목농사를 짓고 싶으시면 1m 이상 화끈하게, 막 장비 기사님이 이거 맞아요? 이게 깊게 파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해도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1m 이상씩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받으시려면 농가가 미리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거의 태반이 2번 일이. 내가 보면 그냥 아예 2번 일 하지 말고 아예 2번 일 하지 마시고 컨설팅 의뢰 하셔가지고 컨설팅 받고 아예 한 번에 하셔야 헛돈은 안 들어가니까. 본 흙과 위에 깔아놓은 거름을 한 살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지금 포크레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로타리 기계가 안 하고? 아니지. 여기 포크레인은 거름이 땅속 1m까지 깊이 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트랙터는 와서 그 흙하고 거름하고 잘 섞게, 그래서 나무가 심어졌을 때 거름이 너무 한쪽에 안 쏠리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본드바리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네. 포크레인은 숟가락으로 밥 비비는 거고 로타리는 이제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거. 자, 이제 이번 작업은 이렇게 이제 꼬랑을 판 흙 있잖아. 올라온 흙이 이거 쌓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이 판판하게 깔고 이제 한쪽서부터 한 1m 깊이까지 이제 뒤집는 작업이야. 꼬랑판이랑 옆에 올라와 있는 저 흙들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준 다음에 뒤집는 거예요.
진짜 포크레인 기사님 역량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먼저도 6일씩 한 대면 1000평 깔고 꼬랑 파고 뒤집는 것까지 끝나면 딱 맞거든. 근데 이제 먼저 경기도에 거기 장비를 붙였더니 2대가 붙어서 2대가. 한 대에서 할 일을 2대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한 대면 충분할 일을 농가가 모르니까 2대가 투입돼 가지고 그만큼 이제 하루 1대가 장비 1대가 나갔지. 지금 이거 장비 90만 원이잖아. 하루 90만 원? 1대가. 2LC 출애라비까지 해서. 아니 출혈압이 별도. 출애라비 별도고 지금 이번에 또 10만 원 올랐고. 세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쪽은 나무 쪽 장비들은 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 더 비싸거든. 나무 쪽 일은 둠 같은 것들이 저렇게 더 개조가 돼 갖고 힘이 좋아.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80만 원짜리 2대 부를 바에 90만 원짜리 한 대 불러서 일하는 게 나은 거죠. 일단 하면서도 또 이제 돌을 걸러주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땅콩. 작년에 언제 컨설팅 받으셨죠? 작년 가을, 네, 가을 10월. 10월에? 네. 어떻게 컨설팅 신청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일단 그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하시고 한 1년 뒤쯤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요? 네, 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회사를 계속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일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나중에 노후를 하려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나무를 좋아하고 완전 그 교회 말고 진짜 시골에 사는 거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 시작을 하자. 그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좋아하는데 시골살이도 좋아하는데 아버지 남는 땅이 있는데 네. 나무를 심으면 모를까? 네. 모든 니즈가 나무 농사로 겹친 거네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3,000평 전체를 네. 이번에 심는 거죠? 네, 전체. 그러면 그 전에 농사 경험은 아예 없으십니까? 네, 없죠, 저는. 아버지도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진짜요? 되고 여기 출신이지만 농사는 네. 안 지셨으니까. 그럼 아주 제대로 배우셔야겠는데요? 네. 네. 왜냐면 그래도 지금 뒤에 보이는 데가 바로 네. 집이시고 바로 길 맞은편이 이제 땅이라서 그래도 다행인 건 매우 가깝다. 네. 집과 땅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진짜 수시로 나오셔가지고 나무 이파리가 좀 이상하다거나 그런 것들을 수석님한테 바로바로 네. 물어보실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네. 그럼 귀농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귀농 지금 못해도 5년 안 정도? 여기로 오진 않을 거지만 네. 네,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도목이 한 파스 크는 게 5년 정도인데 네. 거의 아버님이 농사 지으셔야겠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여기 계시니까 믿고 사실 하는 거긴 그쵸. 한데 처음에 저도 5년 생각했는데 수석님이 한 3년 정도 온다고 해서 이거 한 2번 정도 돌고 다른 데로 여기 말고. 근데 아마 딱 5년이면 그러니까 3년은 출하 가능 시기가 3년부터고 이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려면 5년까지는 보셔야 되고 7년까지도 보실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 딱 한 파스 해보시고 근데 직접 해보시는 거 아니고 어깨 너머로 네, 그렇죠. 거의 뭐 매 주말마다 내려오긴 할 거지만 주말마다 내려오시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내려와야죠. 가장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저희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구독자님들이 많이 나무를 심으셨는데 다른 농사에 비해서 쉬운 건 맞거든요. 근데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농사를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께서는 그래도 뭐 매주 오면 제일 좋고 근데 아니더라도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아버님이 바로 가까이 계시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획 있고 시킨 거 하는 것도 제대로 이행이 안 돼가지고 올릴 게 없었어요. 글 쓰고 그래서, 싶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작으로 계속 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작을 계속 써주시면 그냥 정말 사소한 거 있잖아요. 고민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계속 댓글을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리니까 좀 이렇게 같이 가는 좀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전 지금은 궁금한 사항은 없고 수석님한테 너무 고맙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컨설팅 비용도 이거는 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컨설팅 비용 엄청 저렴하고 이거는 다른 무슨 사업 컨설팅 같은 것만 봐도 엄청 비싼데 사실 그냥 수석님 인건비 정도로만 하시고 근데 제가 뭘 못하고 자꾸 딜레이 되고 그러면 먼저 전화 와서 얼마나 됐냐 어디까지 했냐 계속 쪼으시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된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랑도 그냥 지금 장비도 못 구해주고 하니까 시간 가지고 천천히 해서 이거 싹 밀고 가을에 하자고 수석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그러면은 6개월 돈 나오는 게 6개월 미뤄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계속 습관적으로 미뤄질 뻔했는데 네, 맞아요. 다행히 수석님께서 네, 엄청 푸시를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저희 통해서 나무 시작하게 되신 분들이 나무를 실패하면 저희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속이 짜고 그죠.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뭐 농사라는 게 저희도 100%는 없거든요. 저희도 농사 짓는 거 100% 다 팔리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도 시행착오가 있고 저희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좀 같이 가면서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제 예천까지 와서 수석님과 함께 또 구독자님과 함께 이 땅
작업하는 감독 영상을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말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또 양해를 구하고 찍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나무시장 연구소의 양태와 저희 구독자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